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시간당 4,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한다. 오후 2시, 부둣가에선 발전 연료로 쓰일 석탄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에 부두를 가득 채우고 있는 대형 중장비가 바로 하역기. 시간당 1,500톤의 석탄 하역이 가능한 최신 장비다. 그러나 대형 선박 안으로 무사히 하역기가 투입되기 위해선 고도의 운전 기술이 요구된다. 베테랑 하역 운전원도 이 순간만큼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작업이다. 자칫 충돌이 일어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마침내 배안 홀더에 하역기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빠른 속도로 석탄을 퍼올리기 시작한다. 언제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이곳에서 구명조끼와 방한복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렇죠. 이 정도 올리고 마스크 써버리면 돼요. 예. 부두에서 적안된 배 사이의 거리는 30m. 20m 아래의 서해 바다로 언제든 추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눈이 채 녹지도 않은 계단을 한달음에 오르는 하역 감독 윤조 씨. 발밑으로 보이는 위협적인 물살도 하역 업무의 잔뼈가 굵은 그에겐 별 장애가 되지 않는 모양. 그러나 제작진에겐 살얼음판 위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20m 아래에서 벌어지는 작업에 운전원은 온몸의 촉각을 곤두세운다. 바닥에 깔린 석탄을 끌어모으는 휠로우더가 투입돼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반갑지 않은 눈발마저 날린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눈과 바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발밑으론 아찔한 추락의 위험마저 존재한다. 이때 윤조 씨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여기로 내려가면 돼요. 아,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홀더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윤 씨가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만한 사다리로 몸을 감춘다. 건물 7층 높이로 들어가기 위해선 90도의 사다리가 전부. 이번에도 윤 씨는 거침이 없다. 가는 길부터 심상치 않은 홀더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힘겨운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하역기가 운전을 멈춘 사이 바닥에 깔린 석탄을 쓸어 담는 휠로더. 현장 인부들과 호흡을 맞춰가며 재빨리 석탄을 끌어모으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집중력과 운전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경력 8년차 기사 고종성 씨. 그의 손에 작업장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해진 작업 속도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 이 많은 양을 다 이렇게 작업하시려면 한 며칠 정도 소요되시는 거예요? 6만 톤은 한 2박 3일 정도 걸리고요. 2박 3일 정도? 예.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는데요. 뭐더 걸리면 뭐 3박 4일도 걸리고요. 12만 톤은 한 4박 5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일하시면서 제일 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하시면서? 위험한 거 있죠. 그러면 이 벽탄 사이드로 벽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문으려고 우리가 이거 타고 올려야 되잖아요. 패러다 이 바퀴가 앞에 올라가 있는데 좀 그런 거 빼놓고는. 이 극한 작업 현장도 이들에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자신의 일터일 뿐이다. 휠로우더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은 현장 인부들이 삽으로 직접 석탄을 끌어모은다. 날리는 탄가루와 싸우며 휠로우더 옆으로 석탄을 밀어줘야 하는 위험한 작업. 감독의 지시와 수신호에 따라 호흡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과 장비와의 그 충돌, 그러니까 신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장비와 이 배와 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홀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안전에 제일 유의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갑판 위는 더욱 매서워진 칼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그러나 바톤을 넘겨받은 하역 운전원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다. 어느덧 21m 깊이의 홀더를 가득 채웠던 15,000톤의 석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바닷바람과의 전쟁을 통해 일궈낸 작업의 산물이다. 중장비 2대가 동원되는 일이지만 막바지 작업까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 직원들 간의 호흡이 잘 맞은 탓에 오늘 작업도 무사히 끝나가고 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삽이 휠로우더 위에 실린다. 이 작업 시간에 한 몇 시간 정도 걸리시나요? 어려운 경우는 한 5시간도 걸리고 8시간 걸릴 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제일 힘드신가요? 폭탄에 젖어서 안 내려올 경우. 제거하는 방법은 단암으로 쑤셔갖고 다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흙가루 같은 거 네. 많이 쌓이실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네? 마스크 쓰고 작업하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네. 홀더가 비워지자 하역기에 휠로더를 매다는 작업이 시작된다. 갑판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엄청난 하중의 휠로더를 들어올리기 위해선 연결 부위를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심은 용납될 수 없다. 감독의 지시가 떨어지자 휠로더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표정의 운전원. 자칫 추락 사고가 벌어지면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휠로더는 무사히 21m 높이의 갑판 위로 끌어올려졌다. 베테랑 운전원의 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렇듯 늘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이들이 이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한다. 제가 이런 발전소에서 이 석탄 하역을 하면서 공기업이나 그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데서 자부심을 갖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6만 톤의 석탄 하역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하역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외국 선원들은 서둘러 출항을 준비한다. 대형 선박의 출항을 돕기 위해 출동하는 직원들. 이제 배가 줄로 인해서 배가 부두에 있는데 이 줄을 풀면 이제 배가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 예인선이 배를 당기고 도선사가 도선을 해서 이제 앞으로 180도 회전을 해서 이제 외항으로 이 배가 다시 호주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다시 석탄을 실려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반대 묶어둔 줄을 엉키지 않게 풀어줘야 하는데 바닷바람이 심상치 않다. 중무장을 했는데도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는 피할 도리가 없다. 여기 왜 나와 계신 거예요? 배 출항시켜 가죠. 여기 잠깐 안 해주시면 안 돼? 네? 추워서요. 순탄한 출항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 적시적재의 줄을 풀어줘야 엉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두 선사의 예리한 시선이 부두와 배 사이를 오간다.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물대를 놓칠 수 있는 상황. 줄이 풀리는 순간 외국 선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진다. 거센 바람에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곧이어 두 척의 예인선이 동원돼 선박을 끌기 시작하는데 사흘 동안 6만 톤의 석탄을 다 내려놓은 배는 가벼워진 몸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왔던 길을 돌아 배는 다시 석탄을 싣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향한다. 하역장에 연결된 초대형 컨베이어 벨트는 배에서 내려진 석탄을 보일러 건물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하역 작업이 마무리된 사이 석탄 저장고로 보내지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 개의 석탄산으로 이루어진 저탄장. 석탄의 종류별로 컨베이어 벨트에 싣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장소다.
이런 석탄 운반의 자동화 시스템 뒤에는 운탄 제어실 직원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 각 장소마다 설치된 CCTV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기를 작동하는 운전원들.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의 위험은 물론 운행과 정지 시 주의를 기울이면 인명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의 눈을 대신하고 있는 작업장 곳곳의 CCTV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벨트를 기동했다 정지했다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누가 어떤 일을 할 줄 모르고 또 특히 주간에는 많은 작업자하고 운전원들이 점검 및 정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작용을 하죠. 컨베이어 벨트에 석탄이 운반되는 동안 누군가의 접근이 있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방송을 통해 지시를 내린다. 특히 석탄은 자연 발화하는 특성 때문에 즉각적인 화재 인지가 중요하다. 발전소는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현재 화재가 났을 때 감지라는 설비입니다. 이쪽에 감지를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역시 감지 및 소화수를 직접 분사를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화재 감지 설비에 맡기기에 앞서 각 구역마다 온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이곳 운전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잠시 후 콜파이 스프레이 모니터 1저탄당, 2저탄당 살포하겠습니다. 사고를 막는 비결은 이렇듯 기기 작동에 앞서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는 일. 이번에도 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저탄장의 살수가 이루어진다. 살수는 분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녁 7시. 하역 부두에도 서서히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하역장은 대나처럼 불을 밝히고 있다. 여전히 굉음과 함께 석탄을 퍼올리고 있는 하역기. 하루 32,000톤 엄청난 양의 석탄을 연소하기 때문에 하역도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마침내 야간 교대조가 지금껏 바닷바람과의 전쟁을 치룬 낮 근무조의 바톤을 이어받는 순간이다. 또 배가 해쪽으로 지금 넘어갔거든. 이쪽 어느 정도 밸런스 잡아주면은 가운데만 작업을 해주고 넘어가면 될게 아마. 알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하고. 예. 지금 이제 임무를 인수인계 받으신 건가요, 업무를? 네. 지금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면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침 08시까지. 08시까지.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이 야간 작업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겨울이니까 네. 좀 온도가 낮으니까 좀 네. 밖에서 일하는데 조금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야간 작업 때는 네. 낮에보다는 좀 시야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수증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홀드 내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야간 하역은 주간 작업에서의 추위와의 전쟁과 추락의 위협에 더해 어둠 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삼중고를 견뎌내야 한다. 온도 차이로 인해 석탄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는 밤이 되면 확연히 도드라진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거대 중장비를 다루기 위해선 몸에 밴 감각과 온몸의 신경을 곤둘 수 있는 것뿐이다. 10년차 운전원에게도 극한의 상황이다. 이 거대한 작업장에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하역 운전원. 그의 길고 고된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 11시, 하역장 뒤로 보이는 8개의 보일러 건물 역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그중 5호기 보일러, 하루 약 4,000톤의 석탄이 연소된다. 원활한 전기 수급을 위해선 24시간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발전 설비가 멈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밤을 잊은 채 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현장 운전원들이 있다. 이곳 역시 작업 환경은 녹록치 않다. 공사장 소음에 맞먹는 굉음과 40도에 육박하는 열기. 현장 운전원들은 발전소를 지키기에 앞서 자신의 안전 또한 책임져야 한다.
우선 발전소가 이런 철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동 간에 저희가 머리를 부딪힐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고요. 보일러에 그 물을 데피기 위해서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석탄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찔한 고공작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85m 높이의 꼭대기층도 아찔한 철제 계단을 통해 이동한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에선 그 높이를 실감할 수 없다. 옥상부터 그리고 여기 15층 포함해서 보이는 2층까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잡한 발전 설비 구석구석을 점검하기 위해선 하루 6시간씩 발로 뛰어야 한다. 이번엔 연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보일러 내부 연소 상황은 피폴이라는 작은 구멍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무려 1300도의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석탄 연소. 이때 발생하는 재가 쌓이게 되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게 돼 이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점검 사항 중 하나다. 아무리 자동화가 돼 있더라도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클링커가 더 커짐으로써 발전소 운전이 정지된다거나 또는 출력 감발되는 사업을 미리 막는 그러한 중요 점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제어실. 밤 11시를 실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은 발전소 운전의 핵심을 담당하는 곳으로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운전원들의 표정에선 긴장감이 역력하다. 대부분의 운전은 컴퓨터로 가능하지만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해야 하기 때문 한순간이라도 조치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보일러를 정지시켜야 한다. 네, 아무리 설비가 자동화되고 또 설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설비 트러블이 발생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 운전원들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떠요? 계속 알람이 떴었다니까. 보일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 곧바로 책임자에게 달려가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현장 운전에게 연락하세요. 권영범 씨, COP-A 바이브레이션 좀 올라가니까 현장 점검하고 페이지 보내주세요. 점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달리기 시작하는 현장 운전원. 비상 상황에선 단 1초라도 버는 것이 관건이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후배 권영범 씨도 분낙해 합류했다. 무서운 속도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운전원들의 일념은 오직 하나. 보일러가 멈추지 않도록 즉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각자 위치를 잡고 진동 점검에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선 청진동을 이용한 귀의 감각에 의존한다. 오랜 경험 덕분에 기계로 측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다. 진동 점검에 이어 온도엔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다행히 이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지금 진동 상태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전 기기 운전 상태하고 지금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 기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복수를 디어레이터 쪽으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공급수 부족으로 유니트가 정지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전소가 정지돼야 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발전에 이상 없어? 이상 없어. 그럼 기어실에 연락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점검해보라고. 현장에 설치된 페이지폰으로 중앙제어실에 즉각 상황 보고가 이루어진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만 별 이상이 없어 안심하고 발길을 돌린다. 이번엔 밑이 훤히 뚫린 3m 높이의 설비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는데 고공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에 공포가 느껴질 법도 하건만 설비의 진동 체크에 여념이 없다. 도리어 이들의 모습에선 여유가 느껴질 정도. 선배님, 진동이 10.3으로 착하게 갈 수 있는데 세월호 나와가지고 갑자기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를 친절하게 전수하는 선배. 후배에겐 그 존재가 이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보통 이게 혼자서는 조작할 때 2인 1조로 조작하기 때문에 그때 조작하면서 왜 이 설비를 운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뭐가 바뀌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많이 듣고 저도 서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발전소의 불은 단 한시도 꺼지지 않는다. 중앙제어실은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4조 3교대의 24시간 근무 체제. 참과의 전쟁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에 있었다. 24시간 내내 그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고,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각 발전소 어느 곳이나 상황은 비슷하다. 운탄 제어실도 무전을 주고받으며 밤을 지새고 있다. 잠을 물리치는 노하우에 대해 묻자 예상외로 손쉬운 해결책이 돌아온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낮에 충분히 자는 수밖에. 저희들이 이제 최고 피크 시간은 한 5시에서 6시 새벽. 그때가 남들 참참 이제 졸고 그럴 때 이제 저희들 그때가 제일 이제 끝나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는 아침 7시. 밤사이 무사히 보일러 가동을 지켜낸 중앙제어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밤의 위기 상황에서부터 각종 발전 설비의 점검 상황을 다시금 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빠짐없이 일제 옮겨 적는 직원들. 자신들이 자리를 내주는 사이 교대조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해 전기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교대를 할 수 없고 단시간에 이게 중요한 정보들만 탁탁 이해해서 제가 이게 전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점만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홀가분 마음도 있지만 또 인계를 하고 나오면서 저 이제 나온 후에 아무 사고 없이 설비가 이제 안정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바랍니다.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현장 보수팀에 선 펌프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부품의 무게 때문에 크레인이 동원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초반부터 일이 꼬인다. 크레인이 장비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정확한 위치에 놔줘야 하는데 호흡이 도무지 맞질 않는다. 답답한 팀장은 속이 타들어간다. 이번에도 역시 실패다. 펌프 교체가 지연되는 사이 노화된 장비에선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 가만히 있어요. 어렵게 자리를 잡은 펌프를 들어올릴 차례. 정확한 위치에 고리를 걸고 쇠줄로 단단히 묶어줘야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간신히 작업에 속도가 붙는가 싶더니 그런데 이번에도 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만 당겨. 그만 당겨. 너무 땡긴 것 같은데? 너무 땡긴 것 같아요. 애가 타는 팀장이 선두에 나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안돼. 됐냐? 조금만 당겨봐. 가만히 있어. 조금만 더. 가만히 있어. 좀 더. 좀 더. 가자. 더 노화되지 않게 어떤가 상태도 파악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뜯을 경우는 이염이 있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번 또 하는 거고. 이렇게 이게 하는 주기는 1.5년으로 잡혀 있어요. 어렵게 들어 올려지는 펌프. 크레인 속도에 맞춰 쇠줄을 당겨줘야 하는데 손발이 자꾸만 어긋난다. 뒤 들려? 보다 못한 팀장이 다시 나선다. 하지만 이대로 작업을 하다가는 장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결국 작업을 중단시키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팀원들은 넋을 잃고 마는데 그만 당겨. 그만 당겨. 팀장은 속이 타들어간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팀원들. 다급해진 팀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인을 보낸다. 그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끝에 간신히 추락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익숙한 듯 팀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의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설비고 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다칠 가망성도 많고 뭐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뭐 하나 안 맞으면은 사고가 꼭 나요. 힘든 것보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되죠. 중량물을 취급을 하니까요. 한바탕 전쟁 끝에 장비 교체 작업이 완료됐다. 수고하십니다. 금화 김수현입니다. LP B번하고 슬러리 B번 작업 다 끝났습니다. 그냥 뿌듯하죠. 기계가 잘 돌고 그러면은 저희 마음도 뿌듯하고 고장 없이 들어가면은 저희도 뿌듯합니다. 오전 8시 밤새 불을 밝혔던 하역 부두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한다. 중국에서 석탄을 싣고 온 대형 선박이 서서히 항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박을 도울 직원들이 재빨리 부둣가에 정해진 위치에 자리를 잡는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는 물때를 잘 맞춰야만 정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날따라 바람이 거세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 시작될 조짐. 그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류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조류에 휩쓸리게 되면 배가 바로 떠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선미와 뱃머리 쪽에 포진한 직원들이 중국 선원에게 줄을 던진다. 이 줄을 재빨리 배에 묶어줘야 하는데 선원들의 동작이 굼뚝이 그지없다.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중국 선원. 더 당겨. 혹독한 바닷바람에 몸을 막힌 채 선미 쪽 직원들도 줄을 당긴다. 부두에서 떨어질 염려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떨어졌을 경우 이제 잘못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조끼, 방수복, 이건 필히 입어야 돼요. 입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니까. 저반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중국 선원들은 여유를 부린다. 신호수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란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수신호만으론 정확한 상황 전달에 어려움이 따른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쪽 펜더에 걸리기 때문에 두 줄을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저기서 이쪽으로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라인이 잘못되더라도 저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계류 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최초에 모어링 할 당시에 신중하게 잡아야 됩니다. 바람은 더욱 심수를 부린다. 물살이 한층 거세진 가운데 힘겹게 줄을 잡아당기는 중국 선원들. 서 있기조차 힘든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 쪽 직원들도 줄을 당겨보는데 좀처럼 중국 선원들과 사인이 맞지 않아 우리말까지 불쑥 튀어나온다. 통산 오케이. 중국 선원이 알아들을 리 없다. 정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예인선이 나섰다. 여기는 외국 사람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데 이게 저 사람들 우리랑 안 맞아서 그래요. 저 줄을 내려주면 계속 내려줘야 하는데 못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물발은 계속 밑으로 썰물이라 계속 밑으로 가니까 배가 이 열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줄을 못 내려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인선마저 거친 물살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는 선박 쪽으로 이인선이 너무 다가가 버렸다. 애타는 성 감독이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는데 휘법! 하지만 충돌 직전의 비상 상황까지 가고 만다. 거기 줄 내 거예요, 거기! 아저씨! 거기 줄 내 거 해줘봐요! 이인선 위의 선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거칠어진 물살 때문에 배를 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나요? 예, 발생합니다. 물빨 이게 물대 작업이라 큰 배도 물빨을 쌀 때는 작업을 안 하거든요. 저반은 안 시키는데 작은 배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빨이 간만에 차가 물빨이 없을 때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빨 했으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또 한 대의 예인선이 동원된다. 진짜 지금 뭐 저희 예인선 지금 왔으니까요. 저희 예인선 통해 가지고 배를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류에 라인이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라인 버튼. 감독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Stop it! 휘법! 그의 타는 지시에도 결국 충돌하고 만다. 배 어헤드 해야 돼. 배 돌면서 뒤에 부딪히잖아요. 슬랙!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 금세 일대 혼란에 빠져든 바다에서 새로운 예인선이 물살에 갇힌 예인선 구조에 나선다. 드디어 예인선이 서서히 선박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나마 사고 없이 한바탕 소동으로 끝이 났다.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저반 작업. 극심한 바닷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동료들과 힘을 모아 밧줄을 있는 힘껏 끌어당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추위도 잊게 된다. 다른 때보다 시간은 2배나 걸렸지만 정박은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오케이, 아리야. 무사히 정박한 배를 보고서야 저반 감독은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다. 거의 없는 경우인데 예, 아무래도 방송 중에 좀 긴장을 했는 모양이네요. 오전 9시 무사히 저반이 끝나자 부두에선 경쾌한 체조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역 작업에 앞선 몸풀기 체조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몸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몸이 안 좋다. 어디? 안전 보고 착용 상태 좋아. 안전 보고 상태 좋아. 안전 보고. 체조와 선창으로 몸을 푼 뒤엔 안전의식을 깨우는 일이 남아있다. 발전소에서 가장 극한 작업 환경에 놓인 하역 운전반. 총괄 감독 윤조 씨는 오늘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먼저 포맨한테 보고를 하고 포맨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 오늘은 처음 수입한 석탄이라 더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마침내 대형 홀더에 실려져 있던 17만 톤의 석탄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일러 건물과 마주하고 있는 하역 부두.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둔중한 하역기 소리가 발전소를 깨운다. 장비와 충돌 위협을 피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 부두와 30m 사이에 두고 접안해 있는 대형 선박. 배로 건너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 그러나 하역 운전원 민경기 씨는 위태로운 계단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그리곤 서둘러 자신의 일터로 향한다. 대형 선박의 가장 끝에 자리를 잡는 민경기 씨. 뒤론 차가운 서해 바다가, 앞으로는 21m 깊이의 홀더가 존재한다. 추락의 위험과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민 씨는 하역기 운전에 여념이 없다. 운전대를 손에 쥔 채 뚫어져라 홀더 안의 상황을 살핀다. 대한 홀더와 석탄을 퍼올리는 하역기 하단 부분의 너비가 거의 비슷해 늘 충돌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하게 되면 홀도 내가 보이지가 않고 또 장비와 배 홀드와의 충돌이 예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그 손실이 초래가 되거든요.
이 밑에서 오면은 눈으로 다 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일단은 따르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산재 있는 이곳. 운전원 건너편에선 신호수가 사각지대를 살핀다. 지금 그쪽에 저 탄이 많은데 작업하기에 어떻습니까, 그쪽에? 예. 하루에 작업 톤수 그날 안전에 뭐 불비한 점이 없었나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또 어떤 상황을 또 보고 지시를 받고 하면서 그 지시를 또 각 작업자한테 지시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날은 새로운 종류의 석탄에 선박 역시 처음 입항하는 데라 작업장에 한층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온도 차이 때문에 석탄에서 수증기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수증기는 현장 운전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베테랑 운전원인 민경기 씨도 홀더한 상황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각종 사고의 위협이 산재 있는 데다 작업 시간 내내 온몸으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신경을 곤두세운 채 운전해야 하는 민경기 씨.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고된 작업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저는 이 장비에 큰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뭔 재미를 느끼냐면 장비가 하도 크다 보니까는 배워도 끝이 없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배우는 재미에 재미가 아주 소수예요, 이건 최고예요, 재미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민 씨에겐 이 극한 작업 환경도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초대형 컨베이어 벨트에선 하약한 석탄을 수송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12.2km의 기나긴 벨트는 보일러 건물의 석탄 저장고까지 연결돼 있다. 이곳에 저장됐다가 미분 과정을 통해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석탄 운반에 관한 기기 운전을 맡는 운탄 제어실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그 시각 CCTV에서 컨베이어 벨트 내부에 사람들이 보인다. 실제로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매캐한 탄가루를 뚫고 사람들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들은 바로 벨트 내부에 떨어진 탄을 치우는 사람들이다. 컨베이어 벨트로 하루 34,000톤의 석탄이 자동 운송되고 있지만 벨트 아래로 떨어진 석탄을 처리하는 일은 또다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빛도 잘 들지 않는 데다 매캐한 석탄가루가 날리는 이곳은 마치 탄광 막장을 떠올리게 하는 고된 작업 현장이다. 마스크에 의지한 채 묵묵히 석탄가루를 쓸어 담는 인부들. 조금이라도 탄이 남을 경우 벨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남김없이 탄을 쓸어 담아야만 한다. 타인역 밑에 많이 낙탄이 되면은요, 이 설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매일 저기 청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이상. 호수 역시 발전소의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때론 기계 고장으로 예상치 못한 낙탄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들. 이들이 이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낙탄 작업에 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거 때에서 이제 월급 타가지고 이제 그녀들 이제 학생 주고 할게 없다가 그렇죠, 그렇죠. 오전 9시 발전 설비 역시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 이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운전원들의 점검이 시작됐다. 터빈 점검에 나선 것이다. 석탄은 미분기에서 분쇄 과정을 거쳐 밀가루와 같은 형태로 보일러로 옮겨진다.
보일러에선 1300도의 고온에서 연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연소를 통해 발생한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려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전력 생산의 핵심 설비인 터빈 내부로 들어가 점검하고 있는 현장 운전원. 터빈이 일정한 압력과 비율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85m 높이의 보일러 건물 점검을 위해서는 하루 6시간 만 걸음을 발로 뛴다는 이들. 거기에 각종 설비들은 최고 80도에 이를 정도로 고온의 장비들이다. 실내 온도는 겨울철에도 40도가 넘는다. 금세 젊은 운전원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하지만 그는 정작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설비를 아무런 고장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 국민들이 가장 안심하시고 전기를 쓰실 수 있도록 어떠한 고장이 없이 설비를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됩니다. 밤새 야간 근무조로 북적였던 중앙제어실. 이제 아침 근무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수많은 발전 설비들의 운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늘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 또다시 한 운전원이 이상 징후를 감지한 모양이다. 스테이지 후단 압력 체크 좀 잘해. 측정 이제 현장에서 측정 계속 하라고. 전화기를 뺏어드는 선배. 그 퍼스트 스테이지 프레셔 한 2kg 정도 나와야 돼. 설비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긴급 상황. 기동 정지는 여기서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그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 정비 업체하고 저희 현장 운전원하고 같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보수팀이 긴급 투입된 현장에서 장비 교체 작업이 한창이다. 발전소의 각종 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 에어 컴프레셔 펌프의 수명이 단과. 설비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 요 축하고 구동 모터 축하고 펌프하고 연결되는 그 축을 지금 분리해내는 과정이에요. 이 작은 모터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 하지만 제때 장비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단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돼 보일러가 멈출 수도 있다. 이들 역시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있다. 이게 전략도 안 해. 이런 설비를 보면 뭐 자식 같은데 깨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잘 돌아가주면 좋은 거고 말썽이 많으면 속이 많이 상하죠. 장비 하나하나를 자식 같은 심정으로 다룬다는 이들. 천정이 훤히 뚫린 곳에서 눈발을 맞으며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피곤함은 모두 가신다. 상태 어떤 것 같아요? 영화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보수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오후 3시. 아침부터 시작된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저탄장에선 분진가루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살수가 이루어진다. 하역 작업이 박차를 가할수록 컨베이어 벨트 통해 쌓여지는 저탄장의 석탄산들도 그 숫자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1,500톤. 빠른 속도로 하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배 안에 홀더를 가득 채웠던 석탄은 어느덧 반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여전히 계속되는 수증기와의 싸움 속에서도 민경기 씨는 흐트러짐이 없다. 오히려 매서운 추위와 늘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가 늘 안쓰럽다. 네, 아무래도 고소 작업이니까 위에서 쳐다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장비 데미지 않게 장비와 배와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신경 쓰면서 작업하니까 그게 제일로 애로도 있고 보시다시피 야에서
작업을 하니까 바로 야간에는 이슬이라든지 비, 눈비 다 맞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26년 4월 하역장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하역 총괄 감독 윤조 씨. 그는 하역장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로 유명하다. 늘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린다. 값 떨어지기 때문에 갑판 위에 보였던 윤 씨가 어느덧 밑으로 온 철제 계단을 올라 어딘가로 향한다. 발 아래로 50m의 아찔한 높이가 그대로 전해지는 하역기의 최상부다. 그가 굳이 이곳까지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최상부로 끌어올려지는 컨베이어 벨트 내부를 확인하는 윤 씨. 그리고 나서 엉켜붙은 석탄 가루들을 손수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렇듯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역장의 안전을 지키는 숨은 파수꾼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아니 이렇게 중국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설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 설비는 사람이 얼마만큼 점검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설비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역시나 윤 씨는 갑판 위로 내려가기 무섭게 어느새 후배에게 달려가 또 잔소리다.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여기 기사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관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적으로는 되게 깐깐하지만 인간적으로 면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것입니다. 나는 일하고 개인적으로 그거는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되겠죠. 네. 저녁 6시 부두의 어둠이 찾아오면 하역기는 다시 불을 밝힌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하역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 야간 교대조의 하루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돌아서는 민경기 씨. 오늘 업무 어떠셨어요? 뭐 힘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퇴근하시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가시면서. 그 직장 장비 문제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하고 어떻게 또 어울릴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수증기가 많이 인 탓에 극도의 긴장 속에서 운전했을 그. 그런데 탄가루에 절은 작업복을 벗는 그에게서 전혀 피곤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많이 추우셨죠? 아니요, 그렇게 춥지 않네요 오늘은. 아 오늘은 별로 안 추웠어요? 바닷바람이 굉장하던데 오늘은 별로 안 추웠던 건가요? 예, 이거는 그렇게 안 추운 거예요. 아 진짜 추운 날은 어떠세요? 아 추운 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아주 힘들어요. 퇴근 직전까지 직원들을 찾아 하역기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민경기 씨. 그 부스터 쪽에 소리가 나. 알람이 울리거든. 일단 챙겨서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서 좀 뭐 특별한 사항 있나 한번 보고. 아니 시오비.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고. 네. 수고하세요. 그래서 장비 문제 있는 걸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주고 또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해줘야지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장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일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못하는 민경기 씨. 그 덕분에 극한 작업 환경마저 실감할 수가 없다는데 오히려 이곳이 그에겐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하는 최고의 일터다. 장비를 제 몸과 같이 제가 다룰 수 있다는 거 보고요. 또 제가 이 장비와 석탄을 작업을 함으로써 제가 발전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보람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의 위험과 매서운 겨울바람과의 전쟁을 당당히 이겨낸 극한 직업의 승부사들. 그 승리의 밑바탕인 24시간 발전소를 지키는 직원들의 빛나는 땀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것은 소중한 전기가 되어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